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메모리 가격만 보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거의 가격부터 봤습니다. B랜 가격이 오르냐, 낸드 가격이 살아나냐,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뛰었냐, 재고가 줄었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왔죠. 물론 지금도 가격은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확 좋아지고요. 가격이 꺾이면 이익도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이 D램 가격, 낸드 가격, HBM 가격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만큼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커질수록 고객사들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서버를 늘리고 GPU를 확보하려면 그 옆에 메모리도 필요하잖아요. HBM도 필요하고요.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요. 고성능 SSD와 낸드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이 어느 날 갑자기 부족해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은 미리 물량을 잡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다. 우리가 물량을 준비해 줄 테니 너희도 일정 기간 구매를 약속해라. 이렇게 되면 반도체 싸움은 단순히 가격 싸움에서 계약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가격보다 계약 싸움입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지키는 새 방패가 장기 공급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삼성전자 이익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부터 봐야 합니다. 메모리는 늘 좋을 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나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고객사들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공급이 부족해지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익이 좋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립니다. 공장을 늘리고요. 장비를 들이고요. 생산 능력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넣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투자한다고 내일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몇 년 뒤입니다. 투자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요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빠집니다. 가격이 빠지면 이익이 줄고요. 이익이 줄면 주가도 흔들립니다. 이게 메모리 산업의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모두가 투자하고 나쁠 때는 공급이 많아져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 삼성전자도 이 사이클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묻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냐? 이 질문입니다. AI 수요가 정말 메모리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결국 가격이 오르고 투자가 늘고 시간이 지나 공급 과잉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반복되느냐? 지금 시장이 예민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옵니다. 이걸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사와 반도체 회사가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일정 물량을 공급하고 고객사는 그 물량을 일정 조건으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테이크 오어 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일정 부분은 책임져라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 구조는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격 조건도 있고요. 물량 조건도 있고요. 기간도 있고요. 선급금이나 보장 조건도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팔 물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시장에서 흔들리면 기업 이익도 바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객사가 물량을 줄이면 공급사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률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장기 계약이 많아지면 일부
일부 물량은 미리 묶일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AI 서버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면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 생산 계획을 세우기 더 좋아집니다. 투자 계획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익의 변동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롤러코스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런 계약이 중요해졌을까요? 이유는 AI 서버 때문입니다. AI는 반도체 수요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전 PC나 스마트폰 중심 수요와 조금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로 장비가 들어갑니다. GPU가 들어가고요. CPU도 들어가고요. 네트워크 장비도 들어가고요. 그 옆에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같이 붙습니다. 특히 AI 서버에서는 메모리 성능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고요. 연상 장치가 쉬지 않고 돌아가려면 메모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졌고 서버용 D램도 중요해진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AI 서비스를 키우려는데 HBM이 부족하다, 서버용 D램이 부족하다, SSD 공급이 불안하다. 이러면 데이터 센터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은 단순히 그때그때 가격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건 기회입니다. 고객사가 물량을 원할 때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 능력을 준비하겠다. 대신 너희도 장기적으로 구매를 약속해라. 이게 가능해지면 삼성전자 이익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좋을 때만 벌고 가격이 꺾이면 바로 흔들리는 구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물량이라도 장기 계약으로 묶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에만 휘둘리는 회사냐, 아니면 AI 고객과 장기 계약을 통해 이익 변동성을 줄이는 회사냐,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과장하면 안 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방탄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약이 전체 매출을 다 덮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물량만 보호할 수 있고요. 기간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보호 효과도 달라집니다. 가격이 완전히 고정돼 있는지, 물량만 보장되는지, 고객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는지, 시장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계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세부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고객과 더 긴 계약을 맺으려는 흐름이 실제로 커지는지, 그 계약이 실적 설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고객사와의 관계가 단순한 판매에서 전략적 공급 관계로 바뀌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이 많아진다고 해도 메모리 가격을 안 봐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산업에서 가격은 이익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는 가격만 보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격과 계약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 장기 계약까지 붙으면 이익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고요. 가격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계약이 일부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D램 가격이 올랐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격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고객이 그 물량을 얼마나 장기로 묶어주느냐, 삼성전자가 그 계약을 통해 이익 변동성을 얼마나 낮추느냐,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메모리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도 크고요. 제품군도 넓습니다. D램, 낸드, HBM, 서버용 메모리까지 여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최근 삼성전자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HBM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고부가 메모리에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 파운드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꺾일 때 버틸 수 있느냐? 이 질문들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이 중 마지막 질문과 연결됩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꺾일 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 고객들과 장기 계약이 늘어나고 그 계약이 의미 있는 규모로 커진다면 삼성전자 이익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좋아진 게 아니라 고객이 장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건 주가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익이 크더라도 변동성이 크면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면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이클 기업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AI 인프라 공급 기업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시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 하고요. 수익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고객사도 계속 AI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중요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볼 때 가격만이 아니라 계약 구조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도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하게 앞서가며 AI 메모리 수혜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의 대표 수혜주로 봅니다. 그런데 장기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기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규모가 크고요. 제품군이 넓고요. 글로벌 고객 기반도 넓습니다. HBM뿐 아니라 D램, 낸드, SSD, 파운드리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특정 제품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AI 서버를 짓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부가 메모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과 장기 공급 관계를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빠르게 치고 나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더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로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강점입니다. 물론 시장이 그냥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공급 품질을 보여줘야 하고요. 고객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수율과 납기, 수익성을 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은 고객이 신뢰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고객이 이 회사라면 몇 년 물량을 맡겨도 되겠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은 삼성전자의 기술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영업 잘해서 계약 맺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 경쟁력, 공급 안정성, 고객 관계, 생산 투자 능력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익의 안정성도 봅니다. 올해 많이 벌어도 내년에 확 꺾일 것 같으면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익이 커지고 그 이익이 장기 계약으로 어느 정도 방어될 수 있다고 보면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단순 실적 반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묻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AI 수요가 꺾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고객과 장기 계약이 실제 방어막이 될 수 있나? 메모리 가격이 흔들릴 때도 현금 흐름이 유지될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할 때 우리는 일정 물량을 고객과 장기로 묶고 있다는 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AI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진 지금은 투자자들이 피크아웃을 걱정합니다. 혹시 AI 투자도 언젠가 꺾이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고객사들이 어느 순간 주문을 줄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때 장기 계약이 있다면 최소한 일부 물량은 방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은 AI 슈퍼사이클을 지키는 새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패가 얼마나 두꺼운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계약 흐름을 볼 때도 한 종목만 따로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늘리는지 봐야 하고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 물량을 묻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지 않고 한미 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장기 계약이 실제로 주가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규모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있어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고객과 일부 물량만 묶여 있다면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긴 한데 메모리 사이클 전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앞으로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계약 관련 언급이 늘어나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몇 년짜리 계약인지, 어떤 제품군과 연결되는지, HBM인지, 서버용 디램인지, 낸드인지, 고객 기반이 넓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장기 계약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낮은 가격에 물량을 묶어버리면 나중에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가격을 장기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수익성을 지켜야 하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면서도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좋은 계약입니다. 또 하나는 고객 신뢰입니다. 장기 계약은 기술이 받쳐줘야 합니다. 특히 HBM이나 고성능 서버 메모리는 고객사가 아무 회사와 장기로 묶지 않습니다. 품질, 성능, 납기, 수율, 공급 안정성을 다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많은 고객과 장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AI 수요 자체입니다. 계약이 아무리 있어도 고객사의 AI 투자가 꺾이면 분위기는 흔들립니다. 장기 계약이 일부 방어막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은 좋은 신호지만 AI 수요와 함께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 앞으로 메모리 가격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계속 봐야 합니다. D램 가격, 낸드 가격, HBM 가격, 서버 수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약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기 부족 때문인지, 장기 수요 때문인지, 고객이 물량을 미리 잡으려는 구조인지,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몇 년짜리 관계로 묶고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고 그 계약이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확대된다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번 분기 이익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너무 빨리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계약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뛰는 건 아닙니다. 시장도 확인을 원합니다. 계약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잡히는지,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고객사가 계속 주문을 늘리는지,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 메모리에서 점유율을 회복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장기 계약 뉴스를 단기 호재로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 이익 체질이 바뀌는 신호인지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으로 이익을 방어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듣는 순간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장기 계약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주가가 무겁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도 부담이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꺾이면 장기 계약만으로는 전체 이익을 다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보다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늘리는 흐름은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가격과 수급, 실적 전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반등하는지, 조정이 나와도 주요 가격대를 지키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흐름이 안정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판단을 끝내려고 하면 흔들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AI 반도체 기대와 피크아웃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요. 나쁜 뉴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좋은 진입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움직이면 어렵습니다. 이번 주제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이익의 질입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버는 게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시장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일회성이냐? 업황이 좋아서 잠깐 벌었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벌 수 있냐? 삼성전자는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커지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장기 공급 계약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고객과 몇 년 단위로 물량을 묻고 공급을 약속하고 수요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구조. 이게 커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만 휘둘리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고객들과 장기 관계를 가진 핵심 공급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이익 규모도 보지만 이익의 지속성도 봅니다. 계약이 늘어나고 고객사가 확장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시장은 삼성전자 이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있습니다. 계약이 충분히 큰지, 기간이 충분히 긴지, 가격 조건이 좋은지, 고객사가 실제로 얼마나 묶이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계약이 있으니 끝났다가 아닙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새 방패가 생기고 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메모리 가격만 보면 부족합니다. 가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만큼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커질수록 고객사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수요를 장기 계약으로 묶으려 합니다. 이게 실제로 커진다면 삼성전자 이익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공급 계약이 완전한 방패는 아닙니다. 전체 매출을 다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간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이 생긴다면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인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한 계약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이클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AI 슈퍼 사이클이 흔들릴 때 어떤 방어막을 만들 것인가, 이걸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가격과 계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D램 가격이 오르는지, HBM 공급이 늘어나는지, 고객사가 장기 물량을 잡으려 하는지, 외국인이 이 구조를 이익 안정성으로 인정하는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메모리 가격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D램 가격이 오르는지 봐야 하고요. HBM 수요가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장기 공급 계약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좋아도 그 가격이 오래 이어지지 않으면 이익은 다시 흔들릴 수 있고요. 계약이 늘어나도 전체 매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방어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낸드, 파운드리, 서버 메모리, 장기 계약,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 장기 계약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으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AI 메모리 수요와 장기 계약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장기 계약,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HBM도 봐야 하고요. D램 가격도 봐야 하고요. 낸드, 파운드리, 서버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가격만 보면 부족합니다.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가격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흔들립니다. 진짜 체질을 바꾸려면 고객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커질수록 고객은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을 원하고요. 삼성전자는 그 수요를 장기 계약으로 묶으려 합니다. 이 흐름이 커진다면 삼성전자 이익은 단순 가격 사이클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계약 규모가 충분한지, 수익성이 지켜지는지, 고객사가 AI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지, 외국인이 이 흐름을 이익 안정성으로 인정하는지 이걸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가격 싸움에서 계약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계약 싸움에서 얼마나 강한 방패를 만들 수 있는지가 하반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